오늘 제가 발표할 책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고요. 저는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에 뽑힐 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본인이 강연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 지금 구독자 수가 180만 명이 넘고 누적 조회수 8,50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삶은 고단하다. 왜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할까? 고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고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 지인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선물에서 그 선물이 자기는 눈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의 눈물.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조던 피터슨은 혼돈과 질서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삶의 원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혼돈스럽고 그 혼돈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그 해답이 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첫 번째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바닷가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전부터 살았던 생물로 우리 인간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뇌 속에 서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열 구조는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바닷가재의 그 뇌 신경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서열 구조는 생명이 존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가재가 그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이긴 바닷가재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진 바닷가재는 옥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축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재처럼 그 실패한 사람은 바닷가재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그 다음에 눈을 아래로 보고 그런 자신 없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패배자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본인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움츠리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실패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몸만 똑바로 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자기한테 은밀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늘 구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결정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귈 때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을 합니다. 왜 자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요?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이 사업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말 내가 헌신하고 인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쉬운 길만 택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는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사이비사모 시스템에 따라 계속 드라이빙 뎁스로 내려가는데 이분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을 소개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쉬운 길이고요. 레벨업된 사람을 컨택하는 건 어렵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을 컨택하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벨업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물어볼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힘든 게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교의식이죠.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고 조던 피터슨이 얘기합니다. 물론 유능해야 되죠. 그러나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인생의 게임에서 모든 게임에 승리한다는 말은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는 게 또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와 함께 부모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는 사회와 자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아준다고 요즘 부모 애들한테 상처 안 주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제재를 안 합니다. 요즘 부모들. 그럼 그런 애들은 사회화가 안 되죠. 사회화가 안 된 아이는 집 밖에서 인정받지 못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저는 최근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공부를 더 시켰어야 되는데 자기를 안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훈육을 잘 시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이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쉬운 길이 아니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미는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생겨난다.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다. 쉽고 재미있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늘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해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올해 내가 한 게 무엇일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 제자리가 뭐냐면은 늘 쉬운 것만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거죠. 그러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지만 해야 될 일을 할 때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정직한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만 먹어도 질병의 80%가 고쳐진다 그러죠. 정직하기만 하면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당신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늘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조언과 진실한 대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언은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경청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진실한 대화를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때때로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불편한 감정을 인정을 해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호한 태도 많이 취하죠. 사업할 때. 그 두려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할 때 숨은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 모호한 태도들이.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문제는 뭐냐면요. 위험한 일을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위험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혼돈에 맞설 만한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상대방이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마지막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줍니다.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 12가지 인생의 법칙 마치겠습니다.